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진득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거든요. 특히 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간하고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신세 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농경 사회에서 뭐 그렇게 급할 게 없었는지 그냥 천천히 그래서 이 누구와 약속을 하면은 30-40분 늦는 거는 뭐 보통이고 1시간씩도 늦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시간 약속 안 지킨다. 오죽하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생겨날 정도였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빨리빨리의 문화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게 민첩하게 시간도 착착 잘 지키고 이렇게 사회가 변했어요. 이제 이와 비슷하게 변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공짜 남의 덕을 보고 신세를 뭐 입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오늘날에는 도리어 그 반대로 너무 이제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게 너무 강세를 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잘 지키고 공짜 안 바라고 이러는 게 좋은 거기는 한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각박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상담만이 아니라 우연찮게 제가 그분을 도울 일이 생겼더라고요. 뭐 저에게는 전혀 힘드는 게 아니어서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줬더니 이 양반이 즉각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별로 힘이 들지 않고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인데 뭐 이렇게 과하게 선물을 해오느냐. 이제 그럴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한번 연결이 되니까 제가 조금 뭐 도와주고 했더니 그때마다 탁탁 무슨 정산하듯이 이렇게 그 인사치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좀 가만히 있지 뭔가 이렇게 싹싹 털듯이 이렇게 정산을 해버리듯이 이제 하니까 제가 조금 갸우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 제가 겪었던 일을.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분석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몇 년 이렇게 상담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은 그게 영 이렇게 담고 있기가 불편해서 얼른 그때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인사치레를 탁탁 해치우니까 그거를 알게 된 저희 분석의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저보고 적개심이 많아서 그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면서 아니 공짜 바라지 않고 제 딴에는 열심히 그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칭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거를 갖고 뭘 그렇게 비틀듯이 적개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그 분석의께서 한번 생각해봐. 원래 속에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일관되게. 그래야 에너지 소모가 적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은 이 화난 마음에는 일종의 그게 공격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해치우듯이 하고 다시 자기의 본래 화난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자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도 네가 원래 이 속에서 냉하게 화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호혜를 베풀면은 그거를 진드간하게 그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유지를 안 하고 홀랑 갚고서 탁탁 털어내는 거래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수긍을 했어요. 이제 이와 유사하게
또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대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애가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제가 하도 이뻐서 그 애를 보면은 이 도라지 꽃이 이렇게 청초하게 피어 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가 깔끔하고 이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 때 세수를 하려고 세면실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빨래비누에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그걸로 세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깜짝 놀래갖고 야 빨래비누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세수비누가 떨어졌는데 깜빡 잊고 그걸 사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거 써.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 괜찮아. 뭐 그러더니 여전히 빨래비누를 갖고 쓱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 세수비누가 떨어졌으면은 저한테 야, 네 비누 좀 쓰자. 이렇게 말을 하면 오죽 좋아요? 저도 참 흔쾌히 그래라 이렇게 할 텐데 그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이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는 그 애에 대해서 제가 참 아리송한 거예요. 왜 저러지? 저게 뭘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생활도 이 경제적으로 뭐 궁핍하지 않고 넉넉했어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깔끔을 떠는 게 서운할 정도였는데 이게 뭘까 하고 보다가 뒤늦게 그 애의 엄마가 새엄마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그 새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게 펑퍼짐하게 또 마냥 늑슨하게 자라지를 않고 늘 탁탁 긴장을 하면서 올바르게 이제 성장한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서 이 친구들하고도 흔연스럽게 또 펑퍼짐하게 이렇게 아쉬울 때 아쉬운 소리하고 또 신세질 때 신세지고 이러지를 못하고 너무 깔끔을 떠니까 도리어 이제 제가 굉장히 썰렁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언니랑 여행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해치워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밤늦도록 미리미리 이제 일을 뭐 일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숙제나 공부였겠지요. 그거를 이제 막 하느라고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언니와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기차에서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야실 졸은 거예요. 근데 졸다가 이렇게 보면 그 언니 어깨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있으면 제가 빨딱 정신을 차리고 아이 언니 미안해요. 그러면 언니가 괜찮아. 이제 몇 차례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빨딱 정신을 차리고 또 자다가 보면 그 언니 어깨에 제가 기대 있으면 또 정신 차려서 아 미안해요. 이제 이랬는데 그 기차에서 내려서 역을 이렇게 나올 때 그 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성수가 내가 참 얄미웠어. 그래서 왜 언니? 이랬더니 기댈 거 다 기대면서 뭘 그렇게 아닌 양 미안해요 하고 빨딱거리고 또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도 또 그러고 그러느냐래요. 그러면서 그 언니는 네가 뭔가 피곤한 것 같아서 자기는 기꺼이 어깨를 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댈 거 기대면서도 막 아닌 양 하니까 이게 정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다른 애화인데 그 옛날부터 이제 제가 남에게 신세지고 아쉬운 소리하고 이러는 게 저희 분석의한테 지적을 들었는데도 그 성향인지 습성인지 그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은 지금도 약간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저에게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어떤 그룹에 뭐 수장격으로 있다 보니까 그 그룹 멤버들이 저에게 이제 인사, 어른에 대한 인사라면서 선물을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변호사가 저한테 선물을 보내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변호사, 그 남자분에게 뭐 그렇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하게 선물 받아서 되는가 해갖고 제가 이제 선물을 받고서 전화를 걸었어요. 선물이 도착했는데 뭘 나한테 그런 거를 했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좀 앓는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제가 아우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제가 아우 어째 그런 걸 보내왔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다가 이제 저희 그룹의 또 수장격이신 철주님께 그분이 그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아 제가 장 교수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더니 장 교수가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주님이라는 분이 저에 대해서 익히 아는지라 껄껄껄 웃으면서 장 교수는 굉장히 고마우면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네. 이렇게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철주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 교수 앞으로 그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면 다른 말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해라. 그 앓는 소리 좀 이제 그만하시오. 이렇게 제가 아주 쓴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누가 선물을 하면은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앓는 소리를 않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하느라고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듯 참 사람의 이 버릇, 습성이 잘 안 고쳐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청갈을 떠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톡톡 털어내듯 하기보다는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거에 젖어 있다가 기회가 되시면은 기꺼이 또 보답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라는 거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인간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신세 안 지겠다.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누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허용 안 하겠다. 이 얘기와 똑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서로 자립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기대할 때도 있고 도움을 청할 때도 있고 또 마뜩찮아도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거나 신세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미가 없다. 이제 인간미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끈끈하게 얽히면서 기댈 때 기대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인자라는 것도 서로 기대서 서 있는 이제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남한테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도와줄 만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지 도움을 받는 즉시 착착 이렇게 그때 즉각 갚아버리고 탁탁 터는 거 이거는 이게 깔끔한 태도라기보다는 조금 몰인정한 냉찬 태도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조금 느긋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